안녕하세요. 파란나라 TV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민주당 의총이 한 주 연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개혁 의지가 있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반대한 의원과 반대는 아닌데 찬성도 아니고 시간 끌기에 앞장선 의원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용진 기자가 장용진 TV에서 언급했습니다. 기동민 의원, 주철현 의원, 김의재 의원, 오기영 의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의문이 듭니다. 경의 X파일에 걸릴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당원들로 가입 중인 시민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차기 정부가 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맙시다. 4월이 개혁의 바람을 불게 하고 행동으로 옮겨내야만 하는 숙명적인 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의 부실수사, 특활비 공개, 저축은행 부실수사, 대장동, 한동훈 감싸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다양한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만 합니다. 언론개혁도 시급합니다. 김건희 여사, 옷과 신발 등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는 언론사들을 보면 왜 기레기라 불리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일제시대의 친일파처럼 남녀오랜개교 등 천황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찰개혁, 정치개혁, 민주당 쇄신. 마지막으로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붙어온다는 확실한 명제를 모든 정치인들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동합시다. 파란나라 TV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기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화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파란나라 TV의 김경화 기자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특수활동비 항소심 본격 개시란 제목으로 기사가 송고됐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윤석열 당선자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으로 전환. 현직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검증하는 사상 초유의 재판이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공개를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배정됐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낸 예산 공개 행정소송이 2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소송의 함의가 달라졌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공개에서 현직 대통령의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으로 바뀌었다. 애초 이번 행정소송은 검찰개혁을 위한 예산 감시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2년 10월 뉴스타파는 세금 도둑 잡아라 등 시민단체 세 곳과 함께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공개를 요구한 예산은 세 가지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다. 공개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 9개월치로 한정했다. 2019년 11월에 소송을 시작한 데다 재판 일정을 생각할 때 마냥 기간을 늘려 잡을 수 없었다. 2년 2개월 만인 올해 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승소했다. 검찰 예산을 공개하라는 최초의 판결로서 검찰 개혁을 향한 일대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지휘했다. 검찰 예산을 검증할 기회가 미뤄졌다. 원고 뉴스타파 시민단체 vs 피고 윤석열 당선자.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 재판에 변수가 생겼다. 실질적인 피고인 신분이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검찰 예산의 공개 시기는 윤 당선자가 서울중앙지검장 2017.5-22, 2019.7-24과 검찰총장 2019.7-25, 2021.3-4에 재직하던 때와 포개진다. 결국 예산감시를 통한 검찰개혁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뉴스타파의 행정소송이 현직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검증이라는 의미까지 더하게 됐다. 윤부는 5월 9일 출범한다. 검찰, 궤변 내세워 윤석열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 막아. 올해 2월 28일 대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의 유서를 냈다. 검찰은 예산 자료가 방대해 정리가 어려워 공개하기 힘들다는 궤변까지 담았다. 1심 재판부가 폐기한 주장을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의 항소의 유서 제출 한 달 뒤인 3월 31일 소송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검찰이 내놓은 주요 항소 이유를 명토를 박아 반박했다. 첫째, 특수활동비 예산 정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대검찰청 담당 수사관이 그때그때 현금을 인출해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준다는 사실을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검찰총장에 줬는지 자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의 담당 수사관이 검찰총장에게 현금화해서 준다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다 썼다는 기록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명목도 없이 그냥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 검찰청에 나눠주는 거면 나눠줘야 하니까 가져와라고 했을 거고, 어떤 용도를 가지고 명목을 가지고 달라고 했을 거니까요. 둘째, 수사 기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1심 재판장은 검찰로부터 특정 업무 경비와 업무 추진비의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를 직접 확인한 재판장은 예산 자료에 수사 기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어디에서 밥 먹었는지가 수사 기밀이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황당한 논리인 거죠. 그게 공개되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셋째, 자료가 많고 정리하기 힘들어 공개가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 관리 중인 정보의 형식은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예산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 예산 사용 내역을 연도별, 사업별로 장부 형태로 정리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권의 장부에는 본건과 무관한 수많은 예산 항목들이 혼재되어 있고 특정 예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부 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검토하여야 구분이 가능하며 매년 생산되는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재분류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 변호사는 항소 이유는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관련 법 조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해당 기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20년 12월 신설됐다.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3조 3항 과연 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그걸 돌파할 방법은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아닌가. 최소한 시간 끌기는 못하게 만드는, 최대한 검찰도 소송에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뉴스타파 전문위원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의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4월 6일 현재 11만 8천 명이 참여했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항소심이 곧 열린다. 뉴스타파는 변론 기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의 항소이유서와 하승수 변호사의 반박서면 전문을 공개한다. 전문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TN 뉴스 소식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최종 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등 대학원 입시 당시에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라는 법원 판단을 인정한 건데 입학 취소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회의실 입장과 함께 대학 교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3시간 넘는 회의 끝에 대학 측은 조 씨의 2015학년도 입학을 최종 취소했습니다.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은 공정 약속이어서 이를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의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 전형 자체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해 입학 취소를 예정하고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최종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구표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대학 정문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찬반 집회를 벌였습니다. 조 씨 입학 취소를 찬성하는 단체는 입시 비리를 인정한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이라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것이라 주장했고, 이은택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 대표는 조민의 입학 취소는 진영 논리로 나눠 한쪽의 핍박을 받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게 없어요. 법원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나왔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정치적 상황에 조 씨가 희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종웅 시민단체 부산당당 회원은 아빠 조국감 있다고 딸을 이제 와서 정치적인 결론으로 입학 취소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조 씨의 입학 취소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절차도 조만간 시작될 거로 전망됩니다. 조 씨가 졸업한 한영일국어고등학교도 지난달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논의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만 가득합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동은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을 것이고 날개를 단 셈입니다. 날개를 부러뜨리려면 이번 4월에 총공세를 펼치고 다양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의총에서는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이해람 특검법 또한 미뤄졌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군 성폭력 사건도 봐주기 수사는 물론 감사기로 약한 처벌의 수위를 보여줬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제 부산대를 우리는 지켜봅시다. 협성대도 지켜봅시다. 지금 경라인을 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똑같은 법의 잣대로 주가 조작 정황이 확실하게 나온 김건희 여사도 탈탈 털어봅시다. 털고 그 가정도 탈탈 텁시다. 안 그래도 본부장 비리로 화려하지 않습니까? 같은 편 봐주기입니까? 출석도 안 합니까? 이러한 사실을 뻔히 보고 있는데 국민들도 침묵한다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개사과하는 경에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해내야만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매일매일 새깁시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파란나라 TV였습니다. 경보다 구독자가 적은 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더 일찍이 시작하지 못한 걸 날마다 후회하기에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V였습니다.